쉰을 넘긴 나이에 만약 당신의 마음이 자주 이 한 가지 생각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운이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나는 오래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삶의 흐름이 어디에서 느려지는지를 오랜 세월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운이 나빠지는 순간은 눈에 띄게 불행이 찾아올 때가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습관처럼 자리 잡을 때라는 것을. 쉰을 지나면 사람의 몸은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마음은 자주 뒤를 돌아봅니다. 이미 지나간 일, 되돌릴 수 없는 선택, 말하지 못했던 말들, 참아야 했던 순간들. 사람들은 그것을 회상이라고 부릅니다.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아온 많은 경우에서 그것은 회상이 아니라 붙잡힘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 시절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하필 나였을까? 이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른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현재를 떠나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삽니다. 몸이 오늘에 있어도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어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운은 현재에서 자랍니다. 지금의 숨, 지금의 걸음, 지금의 태도 속에서 조용히 모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과거에 묶이면 운은 자랄 자리를 잃습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을 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일이 막히는 사람들입니다. 큰 실패를 한 것도 아니고 큰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삶이 무거워집니다. 사람 관계도, 돈도, 마음도 조금씩 달아갑니다. 그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이미 지나간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때 마음은 자꾸 과거의 성취로 돌아가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하루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운은 서서히 방향을 바꿉니다. 과거를 자주 떠올리는 마음은 조심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의 삶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뭘 더 바꿀 수 있겠어? 이 나이에 새로운 건 무리야. 이 말들이 마음속에서 반복되면 운은 더 이상 당신에게 다가올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운은 움직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꼭 바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에 머무는 사람을 말입니다. 쉰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늘 예전엔 어땠지로 시작하면 오늘은 그저 비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 순간 오늘은 가치가 사라지고 우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쉰 이후에 운을 가장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생각은 가난도, 실패도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한 번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왜 이 생각이 사람의 삶을 천천히 소모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다시 현재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교수님,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운이 나빠지는 겁니까?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지 않나요?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금 천천히 답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설명보다 이해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머무는 곳에 색을 담습니다. 밝은 곳에 오래 있으면 자연히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말수가 줄고 눈빛이 무거워집니다. 쉰을 넘기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과거로 향하기 쉬워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보다
이미 지나온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앞이 불확실하니 뒤에 있는 것이라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잘했지. 그 시절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지. 지금은 내가 너무 작아졌어.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하루의 중심이 될 때입니다. 마음이 과거에 오래 머물면 현재를 바라보는 눈이 흐려집니다. 지금 주어진 작은 기회,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모두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삶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바뀝니다. 결정을 미루고, 시도를 줄이고, 말을 아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운은 늘 사람의 태도를 따라옵니다. 지금의 삶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에게는 조심스러운 운이 찾아오고 현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머무를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이 늘 이미 지나간 것에 묶여 있으면 운은 더 이상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비슷한 삶의 흐름을 보아왔습니다. 쉰을 넘기며 자주 과거를 이야기하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조금씩 삶이 좁아졌습니다. 사람 관계가 줄고 일의 폭이 좁아지고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과거를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과거에 오래 머물지 않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지금 나름의 맛이 있어.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그 말에는 욕심도 없고 포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재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쉰 이후에 운이 나빠진다고 느끼는 많은 경우는 사실 운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래 뒤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뒤를 보면 몸은 앞으로 가도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 느려짐이 쌓이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러나 삶은 그 사람에게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돌아오라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과거에 사는 것은 다릅니다. 돌아보는 것은 지혜가 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그것은 짐이 됩니다. 쉰 이후의 삶은 짐을 더 질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짐을 내려놓아야 길이 다시 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짐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하고 삶의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쉰을 넘긴 이후의 삶에서 사람을 가장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시간. 그 안에서 조금씩 쌓이는 보이지 않는 피로입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을 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지쳐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참는 게 익숙해졌어요. 말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이 말은 담담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독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덜 기대하게 됩니다. 덜 요구하고 덜 설명하려 합니다. 그것은 성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방어가 오래 지속될수록 사람의 마음이 점점 다친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늘 한 겹의 피로를 통해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쉽게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점점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아.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없겠지. 이 생각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집요하게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운은 눈에 띄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마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돈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지만 늘 빠듯해지고 사람 관계가 갑자기 끊어지지는 않지만 점점 줄어듭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병이 생기지 않아도 이상하게
회복이 느려집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이 반갑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의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오랫동안 자신을 존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마저 소홀히 대하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대충 하고 공간을 어질러 두고 몸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겉으로는 이 나이에 뭘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의 기운은 눈에 띄지 않게 약해집니다. 기운이 약해진 사람은 좋은 기회 앞에서도 한 걸음 물러섭니다. 새로운 관계 앞에서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삶은 점점 더 예상 가능한 범위 안으로만 줄어듭니다. 운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삶의 반경이 너무 좁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쉰을 넘긴 후 자주 과거를 떠올리고 자주 자신을 낮추고 자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은 서서히 삶의 색을 잃어갔습니다. 반대로 큰 변화를 만들지 않아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던 사람들은 늙어도 흐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밝지 않아도 늘 단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인생으로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쉰 이후의 삶에서 운이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나를 밀어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조금씩 뒤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록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지친 마음을 다시 세우고 쉰 이후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쉰을 넘긴 삶에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을 때 사람들은 늘 큰 결심부터 떠올립니다. 직업을 바꾸는 것, 환경을 바꾸는 것, 사람을 끊는 것. 그러나 내가 오랜 세월 보아온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은 태도의 수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삶을 다시 가볍게 만드는 일은 무언가를 더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 쥐고 있던 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먼저, 쉰 이후에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설명하려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주 오해받습니다. 의도가 왜곡되고 말이 가볍게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들어봐. 그러나 설명은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설명하려는 습관은 마음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쉰 이후에는 모든 오해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비교하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남의 삶과 나의 삶, 젊은 사람과 나 자신. 비교는 젊을 때는 자극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비교는 늘 부족한 쪽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운보다 먼저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쉰 이후의 삶에서는 비교 대신 수용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몸, 지금의 속도, 지금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 수용이 삶의 기운을 다시 고르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말은 적어지지만 마음속 말은 오히려 많아집니다. 괜히 말했어. 차라리 가만히 있을 걸. 내가 나설 필요는 없지. 이 말들이 마음속에서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의 존재를 줄입니다. 그러나 쉰 이후의 삶에서 자신을 줄이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소진이 됩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생각을 스스로 지워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할까봐 먼저 침묵하는 습관은 마음을 빠르게 늙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하루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큰 계획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루를 대충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걷는 시간에는 걷고, 쉴 때는 쉰다는 느낌을 분명히 갖는 것. 이런 태도는 사소해 보이지만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운은 특별한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자기 하루를 정중하게 다루는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옵니다. 쉰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할 시간이 아닙니다. 대신 자기 자신과 화해할 시간입니다. 그 화해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하나 내려놓고, 쓸데없는 말을 하나 줄이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이는 것에서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운은 이미 멀어지는 길에서 돌아서 당신 곁에 다시 머물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말은 조언이라기보다 오래 살아온 사람이 조용히 건네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쉰을 넘긴 이후의 삶에서 운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마음이 조금씩 닳아버렸을 때입니다. 나는 많은 노년의 시간을 보아왔습니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나이였고 비슷한 현실 속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을 두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운이 곁에 머무는 사람들은 삶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운이 멀어지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 말은 체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삶을 뒤로 미루는 선언입니다. 삶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정확히 따라옵니다. 존중하면 존중으로, 방치하면 방치로. 쉰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큰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하루를 끝낼 때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쌓이면 운은 다시 머물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운은 열정적인 사람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 하루를 성의 있게 사는 사람을 더 오래 지켜봅니다. 나는 이것을 오랜 세월 확인해 왔습니다. 쉰 이후의 삶이 다시 편안해지는 사람들은 과거를 완전히 잊어서가 아니라 과거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땐 그랬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지금이다 라고 덧붙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운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을 향해 있는 사람을 조용히 선택할 뿐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숨이 편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쉰 이후의 삶은 더 잘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덜 아프게 살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너무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오늘의 나를, 오늘만큼은 존중해 주십시오. 운은 그 태도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쉰 이후에 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붙잡는 것도 과거를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하루를 조용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감싸게 될 것입니다.